안녕하세요. 생명을 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 국산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9월 모의평가 총평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해설 강의는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니까 여기서는 순수하게 총평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모의평 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상 등급 컷은 1등급이 44, 45, 2등급은 40% 초반입니다. 오답률 분석을 보면 19, 17, 15, 18, 16이 현재 메가에서 오답률 5위인데 19나 17은 문항번호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 부족, 그리고 15번은 막전이 문제인데 이제 절대적인 난이도 높지 않지만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 18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단다연관이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경험치가 부족하여 건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매우 높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16번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전에서 DNA 상대량에 대한 정보로서 더한 값을 섞어서 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연습량이 부족해서 정답률이 좀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바로 들어가서 난이도는 새로운 자료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제 중난도, 이제 중킬러 문항이 꽤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 완벽하게 킬러라고 할 문항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조는 수능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한두 문항이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중킬러급의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는 그런 트렌드가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새로운 자료 같은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정보 중에 병원체 관련 문항이 심플하게 나온 게 아니라 탐구형으로 출제가 돼서 이제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다소 이제 걸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포모티도 핵형 문제가 항상 그림으로 출제가 되다가 표 형태로 출제돼서 다소 낯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쪽에서 잘 나오지 않던 분서가 새로운 그래프 자료로 출제돼서 살짝 당황을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막전이 문제인데 막전이가 아니라 이온의 막투가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이 생소해서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방향을 짧은 시간에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수능에 반영이 된다면 이온의 막투가도 더불어서 막전이가 섞여서 출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막전이를 추론한 과정에서는 이온의 투가도 중에는 나트륨 투가도가 막전이 그래프와 개형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신경의 속도를 대놓고 알려줬기 때문에 속도를 숨겨서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경 하나가 아니라 신경 2개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문제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변형의 가능성들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출제 문항수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각각 나오는 파트에서 문항수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고, 특히 여러분들이 주요 문항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자극의 전달, 막전이 근육조각하고 그 다음 유전 파트에서 총 6문제가 주요 문항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출제 기조, 개념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새로운 자료가 다수 출제됐다는 게 매우 특징적이고, 이런 새로운 자료들은 보통 수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면서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변형의 가능성들을 연습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론형 문항에서는 막투가도가 새로운 자료로 출제가 되었고, 중킬러에 해당하는 근육이라든지 또는 유전 파트 문제들도 골고루 여러분들이 연습할 것들이 보여요. 특히 단다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평가원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했던 친구들은 그나마 시간 내에 풀 수 있었지만 이게 설마 나오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은 살짝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올해 단다연관이 심상치가 않아요.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나왔고 드디어 이제 9월 평가원에 나왔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1, 2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단다연관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 마스터하는데. 여러분들이 단다연관을 꼭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개념형 문항 항상수 파트는 항상 까다로운 그래프 자료를 수능 내에서 내기 때문에 그래프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고, 방어작용은 대부분 까다롭게 나오면 실험형으로 문장을 길게 나오기 때문에 시험지 빈여벽에 요약하면서 한 방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고요. 생태 같은 경우는 요번에 분서의 그래프 자료가 나와서 다소 생소한 자료가 있다는 거, 더불어서 방영구 계산은 심심치 않게 난이도가 적절한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히 20번, 잘하는 친구도 20번 방영구 문제 틀린 친구도 꽤 많거든. 꾸준히 그래프 자료 그리고 방영구의 계산 문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온의 투과도 결합된 다양한 변형 자료들을 막판에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수축 같은 경우는 분수 형태의 B값 계산, 어렵진 않지만 기본적인 루틴을 정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의외로. 그 다음 유전의 경우에 올해 단다연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단다연관
학습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일단 캐치로직, 철철로직에서 단다연간 학습법, 풀이법 배우시고 또는 복습하시고 그 다음 자분계와 로직에 이제 다뤘던 문제 범주 안에서 훈련을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람의 유전과 돌연변이 단어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특히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량이 매우 부족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래서 요번에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체급 난이도 여전히 높거든. 그래서 돌연변이를 포기하지 않은 친구들은 꾸준히 하셔라. 수능에도 그렇게 매우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돌연변이가 지금 올해 6, 9평 모두 비분리로 출제됐거든. 당연히 비분리 출제율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분리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6, 9평 연달아 비분리를 했기 때문에 수능에는 비분리와 더불어서 돌연변이 보통 하나 더 섞거든. 수능에서는. 그러면 이제 구조 이상이나 유전자 치환을 좀 쉽게 섞을 것 같아.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 구조 이상이나 유전자 치환도 학습 측면에서 범위에 넣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모평에 대한 총평은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조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구대책, 그냥 반복으로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